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앞부분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제곱이 뭐죠? 그쵸. 어떤 수 a가 있을 때 a를 반복해서 여러 번 곱한 것을 우리는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떤 수 a가 있을 때 a를 한 번 곱한 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번 곱했다면 어떻게 나타내나요? a 오른쪽 위에 몇 번 곱했는지를 나타내주는 2를 쓰게 되겠죠. 그럼 a를 세 번 곱하면요,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참고로 a를 한 번 곱한 애는 a라고 쓰기도 하지만 a 오른쪽 위에 a를 한 번 곱한 거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a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a 오른쪽 위에다가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n은 자연수일 때, 그쵸? 자, 그럼 이때 요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거듭제곱의 미치라고 불렀었죠. 오른쪽 위에 있는 a를 몇 번 곱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요 n은 뭐예요? 지수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복습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또 배웠던 것이 있죠. 뭐냐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선 전제 조건이 있었죠. a, b는 실수이고 m, n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다뤘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두 번째 뭐죠?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그쵸? 세 번째는 뭐죠? a,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그쵸? 네 번째는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다. 이때 b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m이 n보다 클 때, 둘이 같을 때, n이 m보다 클 때. 그러면 m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되죠? a의 m 빼기 n제곱. m이랑 n이 같을 때는 1. n이 m보다 클 때는 a의 n-m분의 1. 이렇게 나타냈었죠. 요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중학교 거를 반드시 복습하고 오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신다면은 이 법칙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지수 법칙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m, n이 자연수일 때에서만 다뤘는데 이 법칙이 m, n이 정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유리수에서도 성립하도록, 실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점점점 지수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내용인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거듭제곱근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은 2 이런 방정식의 해 x, 우리는 앞으로 이런 꼴의 방정식의 해 x에 한번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이런 꼴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x의 n제곱은 a 이런 꼴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조건이 붙는데요. n은 2 이상인 자연수, 그 다음에 a는 실수. 이런 조건에서의 xn제곱은 a 이런 방정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2 이상인 자연수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n이 1이면 x는 그냥 a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꼴의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x제곱은 2, x제곱은 2,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됐을 때 그 어떤 수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2의 제곱근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럼 우리 이 방정식 실제로 풀 수 있잖아요. 2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근인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랑 2랑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어떻게 하면 2가 돼요? 제곱을 하면 2가 되겠죠. 반대로 2의 제곱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 루트 2를 우리가 루트 2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부르기도 하죠? 제곱근 2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제곱근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제곱근이라는 것과 제곱근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근 2는 단순히 루트 2를 다른 말로 제곱근 2라고 부른다는 거고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서 x세제곱은 2가 되는 요 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편하냐면 요 근이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세제곱해서 2가 되는 뿌리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제곱해서 2가 되는 뿌리가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요 x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쵸, a의 n제곱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n제곱해서 a가 되는 a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n이 2일 때는 우리가 2의 2제곱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특히 그냥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n이 3 이상일 때는 세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쭉쭉쭉 있겠죠.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거듭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